안녕하세요. 플론톡입니다. 요새 코로나로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침체가 되고 있는데 학생들 사이에서 학습차가 정말 날로 심해지는 것 같아요. 학교를 못 가고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 허울뿐인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사교육으로 부충을 받던 부분도 한동안 불가능했었죠. 그래서 점점 학생들 사이의 학습 격차가 심해지다 보니까 최근에 저한테 문의가 온 중학생들 사이에는 심지어 중학교 1학년 수준의 수업도 따라갈 수가 없어서 같이 친구들과 수업을 할 수 없는 학생들조차도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뭘까 궁금하시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10년 동안 이제 이 학습 현장에 있으면서 보고 배우고 그리고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총 5가지로 요약을 해볼 테니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꾸준함이에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매일 와서 영어 단어 시험을 보게 하는 거거든요. 저랑 수업을 하는 거는 일주일에 2번밖에 안 되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와서 단어 시험은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긴장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흥미를 가지고 시작을 하니까 매일 와서 단어 시험을 잘 보던 학생들이 어느 순간에 자, 한두 번씩 이제 밀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제가 이때부터 이제 굉장히 경계를 하고 그 학생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거든요. 설득도 하고 경고도 하면서 이제 제가 아이들을 이제 다시 단어를 보도록 권하는데 이때 다시 단어를 보러 오는 아이들은 이제 롱런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계속 이제 한두 차례씩 단어를 밀리기 시작을 하다가 결국에는 얼마 못 가서 그만두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 특징이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학원이나 이제 분위기를 적응을 잘 못해서 옮겨 다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다가 말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절대 실력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저는 존버라는 말이 모든 면에 적용이 된다고 믿고 있는데 공부는 말할 것도 없겠죠. 대부분의 아이들이 사춘기가 오게 되면 이제 공부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관심을 잃고 되게 좀 지루해하고 하기 싫어하고 이제 저항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바로 그 시기 그렇게 지겹고 하기 싫고 너무나 이제 버티기 힘든 그 시기를 잘 버텨내면 점수는 점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바로 집중력이에요. 공부를 하면서 이것저것 같이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단언하겠습니다. 그 학생들은 그냥 그 시간을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한 시간이 길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저것 같이 한꺼번에 한 그 학생들은 그 시간에 절대 배웠던 내용이 자기 것이 되지 않아요. 특히나 요새는 공부를 하면서 바로 옆에 핸드폰을 두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집중을 해서 문제를 풀다가 혹은 단어를 암기를 하다가도 카톡이 오거나 뭔가 다른 알림이 오게 되면 바로 그 순간에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거죠. 또 이제 이런 학생도 있었어요. 문제를 풀다가 다른 학생이 뭔가를 질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바로 그걸 참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생은 1년이 넘게 저랑 같이 공부를 했는데도 그 같은 레벨을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집중은 시간을 보낼 때 가장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나는 공부를 할 때 집중이 잘 안 된다 하는 학생들도 있겠죠. 그러면 일단 주변에 방해가 될 만한 요소를 먼저 치워주셔야 돼요. 뭐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뭐 게임기라든지 아니면 TV 같은 것들이 있겠죠. 일단 그런 방해가 되는 부분을 치워주시고 수동적으로 그냥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셔야 돼요. 가장 이제 좋은 게 받아 적거나 아니면은 이제 들으면서 내용을 요약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행동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집중력을 기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수업 후에 복습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저랑 함께 공부를 하던 A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A라는 친구는 사실 그닥 공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친구들과 놀거나 아니면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친구들 앞에서 춤추거나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정말 끼가 대단한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연히 A와 같이 어울려 지내던 친구들은 특목고를 겨냥을 해서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하던 아이들이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A가 공부를 하는 걸 보면서 저와 함께 같이 수업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공부를 같이 하면서도 사실 이제 그 친구들은 A를 그다지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A가 공부도 별 볼 일 없었고, 그리고 이제 그닥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닥 잘 못한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친구들은 전부 다 특목고를 겨냥을 해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었고, 또 나름 공부도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었고, 선행학습도 되게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 중에 한 어머님께서는 그 A라는 친구랑 같은 반에서 수업하는 것 자체를 좀 못마땅해 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러던 A가 중학교로 이제 진학을 하자마자 첫 번째 중간고사에서 전교 1등을 하게 돼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뭐 기말고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2학기 중간 기말 계속 연달아서 전교 1, 2, 3등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이에 제가 이제 우연히 그때 그 탐탁치 않아 하셨던 그 어머님과 통화를 또 하게 됐는데, 그 어머니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A는 원래 공부를 잘하던 아이였잖아요. 그새 이제 그 전에 그렇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이제 잊으신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A는 중학교를 올라가자마자 바로 전교 1등을 할 수 있었을까요? A가 다른 친구들과 달랐던 부분은 딱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수업 후에 바로 복습을 하는 거였어요. 수업이 끝나면 보통은 바로 집에 가서 이제 좀 쉬잖아요. 그동안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까 뭔가 보상 심리도 있고, 그리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런데 A는 그 부분이 달랐어요. A는 집에 가면 가자마자 바로 숙제를 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복습을 시작을 하는데, 우연히 제가 이제 그 A의 어머니와 상담 전화를 하게 됐는데,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A는 수업이 끝나면 바로 복습을 하는 게 학습 습관으로 잡혀 있다고.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수업에 대한 이제 모든 숙제를 바로 끝내는데, 그 숙제들을 대부분 30분 안에 끝낸다고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이 바로 A의 노하우였답니다. 수업을 받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바로 복습이에요. 예를 들어서 50분 동안 수업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바로 복습을 한다면 그 복습에 들이는 시간은 아마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거기다가 기억도 훨씬 오래 남죠. 그래서 복습하는 시간이 뒤로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그 내용을 점점 까먹기 때문에 다시 그 내용을 복습하는 데 들이는 시간도 점점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단축시키기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바로 복습입니다. 만약 내가 좀 유독 어려워하는 과목이 있다면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고 한번 바로 복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잠깐만이라도 그 내용을 읽어도 훨씬 더 오래 기억이 남고 이해도 더 잘 갈 거예요, 분명히. 자, 네 번째 특징은 성실함인데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죠. 지각, 숙제, 결석. 만약에 수업 시간에 수시로 지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숙제를 잘 안 해오거나 뭐 답지를 베껴온다든지 결석을 말도 없이 한다든지 이제 이런 학생들은 기본적인 부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쌓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특징은 자신감인데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 유독 학교에서 시험만 보면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문제를 설명하면 잘 이해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설명한 다음에 문제를 풀게 하면 문제도 굉장히 잘 푸는데, 이상하게 시험만 보면 틀려가지고 오는 거예요. 틀린 문제를 점검을 해보면 아는 문제인데 실수를 했다든지 아니면 원래는 답을 올바르게 썼는데 고쳐서 틀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평소에 이제 그 아이들이 공부하는 걸 보면 뭐 학습 태도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해도라든지 이런 면에서 봤을 땐 적어도 90점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그거에 너무 점수가 못 미치니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대화를 되게 여러 번 하면서 원인이 뭔지를 이제 찾아봤는데 결국은 그 원인을 찾게 됐어요. 바로 자신감이었던 거죠. 시험만 보면 너무 긴장을 해서 실수를 되게 자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랑 같이 문제를 풀 때는 뭐 틀려도 제가 바로 이제 지적을 해서 고쳐주기도 하고 그닥 부담이 없으니까 되게 잘 하는데 막상 시험만 보면 점수를 잘 봐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이제 불신 이런 것들로 올바르게 답을 썼다가도 괜히 이거 좀 아니지 않을까? 내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이제 생각을 뻗어나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답을 고쳐서 틀리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정말 너무 안타깝죠.
다행히도 원인을 알게 돼서 그 뒤에 이제 그 학생들이 실력이 어느 정도고, 그리고 어떤 부분이 문제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더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되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면서 반복적으로 설득을 했어요. 잘하고 있다고. 다행히 이제 그 학생들도 그런 얘기를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점점점 가지게 돼서 그제서야 점수가 올라가더라고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세요. 공부를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만 했다면 점수는 반드시 올라간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단기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점수는 반드시 올라가기 마련이니까 지금의 연연해 하지 말자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만 하시면 점수는 정말 올라갈 거예요. 자, 이렇게 5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이 중에서도 굳이 2가지만 꼽자 한다면 사실은 꾸준함하고 그 다음에 집중력이에요. 이 2가지만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신다면 점수는 반드시 올라갈 거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플루언톡이었습니다.